이번에는 문항 19번 흥선대원군의 이제 기억 정치, 통치와 관련된 내용, 문항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19번입니다. 밑줄 친 10년의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최익현의 상소를 전하께서 받아들이셔서 친정을 선포하셨다고 하네. 즉위 10년 만에 직접 정치를 담당하시게 된 거지. 그러니까 친정 정치면은 고종이 친정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전에는 그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담당했을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궐 증건으로 원납전을 강제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하여 물가가 폭등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제는 좀 살기가 좋아지려나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궁궐 증건이면은 경복궁 증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경복궁 증건하기 위해서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징수를 받았죠. 그 다음에 당백전을 발행을 했었는데 물가가 많이 폭등하게 되는 일이 발행한 사건이 발생한 적은 흥선대원군 통치기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그러면 답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혹포제가 실시되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2번 훈민정음 상제는 세종대왕이고, 수원 화성이 건립되었다. 정조에 관련된 설명이죠. 4번 북한산 순수비가 세워졌다. 신라 진흥왕 때 있었던 일이고, 5번 위화도 회군이 단행되었다. 이성계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선지들이 좀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1번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정책 그러면 같이 선생님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흥선대원군은 이제 정치를 하기 전에 직전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세도 정치기의 폐단이 굉장히 심했고, 삼정의 문란이라는 거는 세금 내는 제도가 굉장히 문란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발생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가 이제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가 유입이 되고 동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치체제를 이제 정비해 나가는데, 세도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외척 가문의 세도를 누리던 안동 김씨 세력 등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합니다. 선생님이 앞에 의정부 설명하면서 조선시대 후기에 통치의 최대 기구는 비변사라고 했습니다. 이 기능을 축소시키고 이후에 폐지하면서 본래 제일 중심이 되던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군대였던 상군부도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게요. 대전회통이라는 이제 법전을 하나 편찬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이제 경국대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조 때 속대전, 그 다음에 대전 통편 이거 잘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 대정회통을 편찬합니다. 통치체제를 재정비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에도 제시되었던 궁궐 증건이 바로 경복궁 증건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목적은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짓는 거고,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기부금 형식으로 원납전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기부금이긴 하지만 강제로 징수한 거죠. 그래서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납부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 다음 이제 고액화폐의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이 짓는데 궁궐을 대신 증건하는데 노동력도 돈을 주지 않고 강제로 동원하게 되고, 나무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양반들이 묘지를 써놓은 묘지림에서 볼목을 하는 등 조금 이제 억압적으로 경복궁을 중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역시 결과도 보면은 당백전이 남발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과중한 노동력 동원하게 되니까 민심도 악화되고, 그 다음에 양반의 묘지림 같은 것들을 벌목하게 되니까 양반들도 별로 이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양반 백성의 반발을 모두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 이제 삼정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땅에 내는 세금을 제대로 다시 실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양전 사업이 토지를 조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숨어 있는 땅, 아직 등록이 안 됐는 땅, 이런 누락된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를 은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던 사람들에게 조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군정이라고 해서 군역을 지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이제 상민들이잖아요. 양반들은 군역을 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호포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호포제라는 것은 양반에게도 드디어 이제 군포를 징수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황곡은 사창제를 실시해서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황공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사창제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사창을 마을 단위로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관리의 수탈을 막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돈이나 쌀이나 이런 거를 빌려주고 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자를 붙여서 조금씩 받았는데 이게 폐해가 심할 때는 이자가 너무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향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면서 이런 관리들의 수탈이라든지 강제로 이렇게 빌려가게 한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막게 하는 거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원을 탈폐를 하게 됩니다. 서원은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서원이 만들어지면 국가에서 엄청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우선 안 내요. 그 다음에 역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책 같은 것들, 노비, 먹을 거 엄청 지원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국가 재정이 악화되게 되고 붕당의 근거지로서 너무 폐단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공부하던 양반 유생들은 당연히 반발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가 재정 확처에는 기여하게 되고 유생의 행포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 밑에 이제 보통 많이 흥선대원군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는 호포제 실시를 많이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관련된 사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정교하기를 근래에 각 고을 군정의 폐단이 매우 심하다. 작년부터 대원군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고 소민은 신포를 내게 하였다. 지금은 백골이나 황구의 원성이 없으니 백골은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고 어린아이까지 이제 군역은 원래 성인 남자한테만 군대 오라고 징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한테 어린아이한테까지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에 원성이 없다. 왜? 호포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도에 알려 길이 오랜 법식으로 남는 것이 좋겠다. 여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백골징포나 황군첨정 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호제를 실시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또한 전국에 서원 중에 41급계 소만 남기고 정리하여 왕권 강화, 국가 재정 확충,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겠습니다. 서원을 죄다 허물고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선배들이 크게 놀라 온 나라가 물 끓일 듯 하였고 대궐 앞에 나가 울부짖는 자도 수십만이나 되었다. 대원군이 크게 놀라 진실로 백성에게 해대는 것이 있으면 여기가 중요하죠.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제일 이제 그 사당에서 제일 높이 보시는 분이 이제 공자니까 유학 사상에서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선배 유생을 제사 지내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서원이 이렇게 지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흥선대원군이 보기에 요 자료와 관련돼서 호포제는 여러분 모의고사 자료처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자료를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이제 여기 내정개혁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세국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 정리를 잘해서 꼭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문제풀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